레벨업 했어요? 네, 저 이제 브론즈 아니고요. 실버예요. 실버. 실버. 축하해요. 축하. 운동은 반장을 해봤어요? 의외이실 수도 있지만 저 쭉 반장 출신입니다. 아니, 정치 같은 것도 몰랐을 때 어떻게 반장했어요? 인기 투표죠. 오늘은 당대표하고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대표, 원내대표 이 문제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반장은 원내대표고 당대표는 교장 교장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당대표는 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당을 총괄하다 보니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하는 공천이라든지 또 뭐 인사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관할하는 사람이 당대표다. 그러면은 당대표는 좀 어떻게 선출이 이제 당대표는 반드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해요. 전당대회라는 게 뭐냐면 전 당원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라. 이번에 어느 정당에서 당대표를 뽑겠다 하면은 당원들이 모여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하고 보통 임기는 한 2년 정도. 여기서 돌발 질문입니다. 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도 당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당대표라는 것은 당원들의 대표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당원이잖아. 당원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당원의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당연히 당대표가 될 수가 있어요. 당의 기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우리가 선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희태 당대표가 있었어요. 이분은 국회의원이 아니셨는데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요, 예. 당대표가 있는데 굳이 왜 또 원내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의 이제 역할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원내대표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 총괄하는 자리예요. 원내대표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원내총무였어요. 그래서 근데 2000년대 초부터 원내대표로 격상을 시켰어. 원내총무라는 건 뭐냐면은 당 총재 혹은 당 대표가 누굴 불러? 문도군을 불러요. 네. 문도군. 네. 네가 원내총무해. 너 총무해. 너 총무해. 너 총무해. 하면 총무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뽑아야죠. 국회의원. 원내총무.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원내정당화를 지향을 하자 하면서 이제 원내총무를 원내대표 격상을 시키고 소위 말해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켜요. 거기서 다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거예요. 원내대표는 좀 어떤 업무를 하나요? 의원들의 총회가 있잖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TV 화면에 보면은 의원들이 다 앉아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서 막 얘기해. 그게 바로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소집을 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정당이 여러 개잖아. 여러 개 정당의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는 그 정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다 집약을 하잖아. 집약을 해서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하고 교섭을 해야 돼요. 협상을. 협상을 해야 돼. 협상을 해가지고 국회에 있어서 뭐 상임위원회를 언제 열자, 본회의를 언제 열자. 이게 원내대표 자리예요. 오늘도 이렇게 짤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 끝난 거 맞죠? 아직 한 발 남았다. 네? 아직 한 발 남았다고요? 아직 한 발 남아 있어요. 뭔데요? 우리 또 당삼역이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당삼역이요? 그거는 어디 지하철역이죠? 몇 호선이죠? 지하철역이 아니라 당의 3역. 당의 중요한 세 자리를 당삼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당삼역. 당삼역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의 스모 아시죠? 스모. 씨름 같은 일본 거. 씨름. 일본 씨름에 보면은 이제 스모에서 1등 빼고 2, 3, 4위를 삼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래된 언어인데 우리도 이제 당삼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사무총장을 당삼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는 원내대표 말씀을 드렸죠. 정책의장이라는 것은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 정당의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 외교 국방정책,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죠. 그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정책위 의장. 일본에서 이제 정저회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책위 의장이라고 해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입법을 시켜야 되잖아요. 법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의장은 정책을 전부 다 총괄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법률로 할 건가 이런 것을 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정책위 의장을 뽑는 것도 어느 정당에서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로 뽑히기도 하고 또 어느 정당에서는 당 그 대표가 정책위장을 너 정책위장 해. 또 너 정책위장 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무총장은 어떤?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당의 사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조직 관리해야죠. 인사 관리해야죠. 또 재정 관리. 당의 조직 인사 재정을 관리하는 걸 당 사무총장이라고 그래요. 당의 그 인사 문제를 총괄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천 문제도 관할하게 돼요. 그럼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죠? 아니 아직도 있어요. 또 한 발 남았다.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당 대변인이라고. TV에 많이 나오시는 TV에 나오잖아요. 어느 정당의 어느 대변인 해가지고 자막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당 대변인이에요. 그럼 어떤 일들을? 당 대변인이라는 것은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정치 현안들이 있어요.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의 관심사의 그 수많은 현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당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본인이 전문가적인 그런 거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도 당 대변인은 기자를 상대로 하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기자들하고도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한 2, 3년 전에 당 대변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윤쌤이 당 대변을 했는데 대표 얼굴이셨네요. 대표 얼굴 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네. 금강산 관광을 하잖아요. 박광자 씨라고 있어요. 50대 아주머니인데 금강산 관광하다가 피살됐어요. 관광객을 진짜요? 정말로 북한 군인이 총을 쏴서 네. 3발을 맞았는데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아이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의 입장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의 어떤 그 만행에 대해서 설명을 비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당시에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랬는데 북한의 그 권위 있는 신문이 뭐예요? 가장 최대 신문이라는 데는 북한 애들은 노동신문이잖아요. 노동신문 맞나요? 노동신문인데 어느 날 윤쌤이 그러는 거예요. 맹물 먹고 추정하는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맹물 먹고 추정한다. 이 정도로 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밖에 나가서 과감하게 또 진실되게 또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저를 맹물 먹고 추정한다고. 맹물 먹고 추정하신 우리 윤쌤. 그러니까 당의 이념이나 정책이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기자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브리핑도 잘 할 줄 알고. 오늘도 이렇게 아낌없는 자기 자랑을 좀 해주셨어요. 오늘도 정말 알차게 쩔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머릿속에 꼭 해놓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인사를 해볼까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랭이들 쩔바.